숨가빴던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이면 마무리됩니다. 각 당은 마지막까지 표심 잡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도민들은 역대 대선에서 진보개혁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지만 선거 구도가 달라지면서 전과 같은 몰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산불 진화에 나선 헬기가 불시착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40대 정비사는 전북 출신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권 뉴스입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 마음은 정하셨는지요? 촛불이 밝힌 이번 선거는 민심의 엄중함을 일깨웠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특히 참여가 중요합니다. 짧아서 더 숨가빴던 공식 선거운동도 곧 마무리되는데요. 각 당의 막바지 지지 호소는 절박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변 없는 1강을 자신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교체라며 막판 보수층 결집을 견제했습니다. 또 문 후보가 전북을 호남에서도 독자 권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압도적인 지지로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실현할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새로운 전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십시오. 국민의당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보 유세를 이어가며 바닥 민심을 훑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패권주의 세력, 홍준표 후보는 국정농단 세력이라며 미래를 기약할 후보는 안철수가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을 넘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로 큰 위기를 겪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에 앞장서온 오랜 수권정당임을 강조했습니다. 수권정당으로 다 할 수 있는 책임정당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고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이 약으로 분류돼 온 정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세보다는 소신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심상정 후보에게 보내는 지지만큼 촛불 민심이 원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증세를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확대할 심상정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합니다. 바른정당은 탈당 사태 이후 도내에서도 젊은 지지층이 늘고 있다며 유승민 후보와 개혁 보수가 세워지도록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TV 토론을 통해서 유승민의 안보, 경제에 대한 그런 전문가적 그리고 소신, 철학을 다 봤는데 그 가치를 초유의 조기 대선, 숨가빴던 레이스는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절망하고 분노한 도민들이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는 각별합니다. 광장 민주주의를 거쳐 얻은 소중한 교훈, 바로 민심을 받드는 지도자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그 민심을 직접 들어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19대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관심과 기대는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학부모들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입을 모읍니다. 미세먼지나 세월호 사건을 보면 너무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블랙리스트 파동을 겪은 예술가들도 새 정부 출범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예술을 상업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품격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길 기대했습니다. 생활이 안 되고 각종 지원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기대하기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최소한의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일자리 하나만큼은 책임지고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취업하는 것도 걱정인데 취업을 해서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앞으로 질 좋은 일자리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쌀값 폭락과 수입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쌀값 해결하고 농민 소득을 보장하고 또 남북 통일에 기여하는 이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기대는 달라도 국민을 위할 줄 아는 대통령을 바라는 마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내일 투표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 615곳에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유권자인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던가요? 이제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투표 안내 이경희 기자입니다. 학교 강당에 공무원들이 기표소를 세우고 투표함을 설치합니다. 실내체육관 안에 마련된 개표소에서도 각 당과 시민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기 시험이 진행됩니다. 도내 14개 시군에 마련된 투표소는 615곳, 개표소는 15군데 마련됐습니다. 유권자 수는 전체 인구의 82%인 152만여 명으로 지난 대선보다 2.8% 증가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의 규정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사전투표와는 달리 대선 당일에는 주소지에 맞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고 우편을 통한 안내물이나 선관위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가 27군데 변경이 됐는데요.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가시고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의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처음으로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돼 14시간 동안 투표가 진행됩니다.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선 빈칸 안에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불법이지만 밖으로 나와서 엄지를 들거나 V자를 그리는 인증사진은 허용됩니다.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교통 취약지 주민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은 투표소까지 차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도민들은 한결같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열망에 개혁 진보 후보가 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곤 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표심은 또 어떨까요? 이종휴 기자입니다. 전북 도민들은 그간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혁 진영 후보에게 압도적 몰표를 보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북에서 92.2%, 노무현 대통령은 91.5%를 득표하며 청와대에 입성했고 낙선한 정동영 후보도 81.6%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진보 대 보수라는 단순 대결 구도가 아닌 만큼 일방의 몰표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새로운 선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아마도 절대적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북 지역의 대선 투표율은 직선제가 부활한 13대 대선에서 90.3%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해 18대에서는 77%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9대 대선은 사전투표에서 31.64%를 기록할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관심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됩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전북의 다당 구조가 형성됐지만 이번 대선 표심 결과에 따라 향후 지역 정가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실시한 대선 사전투표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게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선 투표일인 내일 전라북도 지방에도 비가 예보돼 투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내일 도내 전역에는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10에서 30mm의 강수량을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도 14도에서 17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7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오전에서 낮 사이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침 일찍 투표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현장에 지원을 갔던 우리 지역 헬기가 추락해 정비사가 숨졌습니다. 재앙 수준으로 번진 산불에 사명감으로 맞서다 발생한 사고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익산 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기 한 대가 강원도의 한 하천변에 추락했습니다. 오전 내내 산불을 진화하다 떨어진 연료를 채우러 가던 중 고압선에 걸려 불시착한 겁니다. 송전선에 충돌하면서 엔진 고장이 나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남원 출신 정비사 47살 조병준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투입돼 끼니도 걸은 채 하루 8시간 동안 강행군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숨진 조 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사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직장 내 신망이 높았으며 슬하에 중학생 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비보를 접한 익산 산림항공관리소는 하루 종일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15년 무사고 부상을 받을 정도로 안전비행을 상당히 중시했던 직원인데 갑자기 불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산림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조 씨의 순직 처리와 장례 절차를 유가족과 상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연휴 기간 강원도 강릉과 삼척, 경북 상주 등에서 강풍의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도내 600여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진화용 헬기 석대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올 들어 15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전주시청 1층 로비에서 20세 이하 월드컵 현장 매표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대회는 조별 예선의 경우 한 장의 티켓으로 2경기 관람이 가능하며 11인 이상 단체 구매 시 30% 할인됩니다. 황사나 미세먼지와 관련해 엉터리 지침이 하달됐다는 전주 MBC 보도에 대해 도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황사와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관을 자치단체가 아닌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잘못 규정한 데다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학교의 혼선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나 교육활동 전후 1시간 이내에는 외부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 시간도 하루 4시간 이내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주차장이나 특정 종교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장기 임대할 경우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은 올 목표인 18개 시설물 중 5개만 끝마쳐 보강률이 28%에 그쳤습니다. 반면 중앙부처의 달성률은 149%에 달했고 지자체 시설물도 평균 167%를 보이는 등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진안군 상전면 한 야산에서 골재를 불법 채취한 51살 전모 씨를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